이름마저 지옥 같았던 투엘 감독이 미넨 구단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며 이번 시즌을 끝으로 여름에 팀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케인 그리고 다이어까지 연쇄 이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투엘 감독의 은밀한 영상을 갖고 협박하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투엘은 구단주의 사주를 받아 케인과 다이어를 유난히 아꼈고 또 반대로 다이어와 케인은 선수단 분위기를 해치면서까지 투엘을 비호하며 자신들의 반기를 드는 선수들을 콱 물어버리던 중이었거든요. 토트넘에서 하던 짓 그대로 골프 치러 다니며 선수 하나하나 면담해 일종의 주류무리와 비주류무리를 색출해냈고 자신들의 반대되는 선수들은 투엘 감독을 시켜 경기에 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투엘이 팀을 떠난다니 당연히 동조 세력이던 자신들도 미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상품성이 있는 케인은 벌써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탑 구단들인 첼시, 맨유 등에서 이적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 다이어는 오리무중 상태인 겁니다. 물론 다이어는 그 실력 자체보다도 케인 옆에서 케인의 정서 관리를 돕는 일종의 애완 선수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1+1 세트로 움직이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선 케인의 정서 관리가 딱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다이어는 요즘 팀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는데요. 자신의 가족과 특수관계가 있는 오직 독일 언론 단 하나만 그를 칭찬하며 심폐소생술을 펼치고 있지만 팀 내 선수단은 이미 다이어를 담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이 경기 내내 소리치며 손가락질하고 경기를 지휘하며 음대 편입이나 해라 라는 조롱을 듣는 다이어는 선수단 및 코치진과 잦은 마찰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엮인 거친 난투극까지 펼쳤죠. 물론 투엘 감독이 선수 라커룸은 원래 시끄럽고 감정적인 곳이다 라며 봉합하긴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데요. 오늘은 지질이 운도 없는 만년 2인자 다이어의 운명은 어떠할지, 또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감독이 김민재를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 김민재 선수도 잉글랜드로 이적해야 하는지 현지 언론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이어의 계약 기간은 올 6월 여름까지입니다.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 계약이었죠.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완전히 입지를 잃어버린 다이어는 최근 미넨으로 이적했는데 미넨 센터백 라인이 약하고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차출되며 수비 보강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해도 사실 다이어는 케인을 위한 1+1 계약으로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유난히 챙기며 다른 선수들은 말도 안 섞을 정도로 무시하던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강하게 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이초 측은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넨 유니폼을 입은 다이어는 투엘 감독의 신뢰를 한몸에 받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전부터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토트넘에선 훈련장조차 출입 금지를 받을 정도로 선수단 목록에서 빠졌던 다이어가 연속 풀타임이라니 세상 오래 사골 볼 일이었죠. 하지만 기필코 승리해야만 했던 레버쿠젠전에서 호러쇼에 가까운 막장 수비 실력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태리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부터는 벤치로 밀려났고 직전 보험전에서도 단 11분 만에 소화하여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경기장에 발도 못 디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돌아온 김민재가 굳건한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우파메카노 더 리으트와 경쟁하게 된 다이어는 아무리 우파메카노가 잘 못한다 해도 도저히 그를 이겨낼 수준은 아니거든요. 공교롭게도 다이어 합류 직후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도 팬들과 동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공식전 3경기 연패를 당하며 다이어는 온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그 윗선으로 지목된 투엘 감독 역시 대상이 됐고 결국은 며칠 전 기사를 통해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에 말썽꾸러기이자 팀 내 분위기를 박살내버리는 케인, 다이어, 요리스를 모두 털어버리며 장사의 신으로 등극한 레비 회장이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화문 브리핑이 개국한 지 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든든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항상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 주시는 협력사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방통위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대리점입니다. 불이웃 1억 기부도 하고 부산시 벤처기업 인상도 받은 믿을 수 있는 곳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같이 상담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스마트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니 꼭 구독하셔서 당첨도 노려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다이어가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에 복귀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분데스리가에서 다이어가 뛰었던 지금까지의 경기 시간을 고려하면 다이어는 투엘이 신뢰하는 선수임이 분명하다. 시즌이 끝난 후 여름에 다이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만 한다. 물론 미넨이 다이어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긴 했지만 투엘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솔샤르냐 훈테 감독의 생각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콘테는 다이어를 신임하는 것처럼 보였고 많은 기회를 줬지만 이제야 밝혀진 케인, 다이어와 요리스의 카르텔에 찔려버린 채 토트넘을 떠난 것을 고려하면 굳이 다이어를 기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상황을 판단했죠.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면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단 4경기에 출전했는데 선발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이마저도 로메로 등 주축 1군 선수들이 모두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아웃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했던 적이 전부죠. 하지만 놀랍게도 독일 현지 언론 한 곳인 키커지는 놀랍게도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다이어는 솔직히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미넨을 위해 뛰었던 모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여전히 체력적으로 강하고 영리하며 훌륭한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김민재 선수와 경쟁하기에 충분하며 어쩌면 다음 시즌에는 김민재 자리를 꿰차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황당한 분석까지 내놓았죠.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평가긴 합니다. 물론 키커는 인종차별적인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김민재를 싫어하는 언론이긴 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내 김민재는 이적료를 받을 가치가 없는 선수인 것 같다. 다이어가 더 근본 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다라며 흉보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특정 언론사와 다이어 가족 간의 밀접한 커넥션이 발견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어는 잉글랜드 축구계의 일명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할아버지가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고 어머니는 무려 유럽 축구연맹의 간부를 지낸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키커지는 유럽 축구연맹과 특히 관계가 깊은 언론이기도 하죠. 다이어가 뭐길래 이렇게 선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제일 만만하고 끈없는 동양인 선수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싶긴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이어는 요즘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여기저기 나대고 다니느라 바빴던 것 같죠. 원래 케인의 사기 충전용 정서관리 직원으로 미넨에 합류한 다이어는 특명을 받았다는 다이어는 단 하나의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바로 케인의 지근거리에서 케인의 적응을 도와 계속 골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케인은 미넨 이적 초반만 해도 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팀을 겉돌았습니다. 토트넘에 있었을 때만 해도 행동대장으로 알아서 다이어가 움직여 부하 선수들 군기를 잡고 케인은 그냥 덕장 노릇만 하면 됐으니 너무나 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넨은 달랐습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스타 플레이어였고 모두가 주목받는 월드클래스 선수였던 겁니다. 때문에 스스로 돋보이는 일,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에만 익숙하던 황태자에게 미넨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득점이 팀에 중요해지고 마침 수비수에도 공백이 있다 하니 거저먹기식으로 다이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케인 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투엘 감독의 퇴진이 확실해지며 케인은 물론이고 다이어까지 자기 살 길 찾아 빠르게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선수단과의 불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독일 매체 AZ의 페트릭 스트라서 기자는 며칠 전 자신의 SNS에 미넨 붕괴 조짐, 키미와 김민재를 포함한 다른 수비수들과 다이어의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투엘 감독이 몸소 나서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다. 하지만 이는 라커룸 안의 일이다. 억측을 자제하여라. 선수들은 원래 경기 패배 후에 감정적이고 이는 정상적인 일이다 라며 사건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죠. 다만 이 몸싸움이 보도됐을 때 기자는 미넨의 붕괴 조짐이라며 이들의 난투극을 조명합니다. 다이어가 미넨에 썩어버린 암세포를 전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었고요. 김민재 선수 다친 데는 없는지 걱정되면서도 또 동시에 손흥민에게도 덤볐던 전적이 있을 정도로 성깔 있는 선수이니만큼 스스로는 잘 지켜냈으리라는 믿음도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